앉으세요. 저희 지역의 우리 문재인 대표님과 우리 소상공인 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전선호 의원님, 유자인 의원님, 또 김기준 의원님 방문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지역은 이번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됐던 메딜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외곽에 있고 공항 옆에 외곽에 있는 좀 서민층 지역입니다. 이번에 이 메르스 파동 때문에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아주 2중, 3중의 타격을 받아서 경제가 아주 초토화됐던 가장 어려운 신월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에서 우리 대표님이 방문해서 민생경제, 서민경제의 실상을 좀 알아보고 또 해법을 찾는 그런 진짜 경제의 실체를 알아보는 간담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시간 쪼개서 와주신 우리 문재인 대표님 말씀 먼저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당은 정치만 하는 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어야겠다. 그런 이제 목표 하에 당내에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번에 알바들하고 대화를 처음으로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한참 가게 문 열고 막 장사 준비해야 되는 좀 바쁜 시간일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지방에 가거나 또는 뭐 현장을 다닐 때 가장 이렇게 많이 뵙는 분들이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십니다. 한결같이 다 어렵다고 정말 사소한들 하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말이 하루하루가 전쟁 치르듯이 어려운데 결국 이제 절망적인 것은 도대체 이렇게 나아진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이 늘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메르스 이 대란까지 겹쳐서 여기 우리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업종에만 이렇게 피해가 국한되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명동 지하상가에 우리 저주로 다 같이 이렇게 나가봤더니 명동 지하상가는 다 관광특구인데 중국인 관광객들로 막 넘쳐나다가 지금은 발길이 완전히 끊어져서 매출이 평소보다 거의 80% 90%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동 상가만 안 되는가? 바로 이제 명동 상가에 납품하는 저 동대문에 공제 하시는 분들이나 의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수제 송가방 만드시는 분들 다 경쟁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메르스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쪽은 거의 80% 90%까지 줄어들고 메르스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지방의 재래시장조차도 50% 이상 매출이 줄어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집은 호프집인데 치킨을 중심으로 하죠. 여기도 메르스 여파 때문에 매출이 평소보다 10% 수준으로, 그러니까 90%나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까 여쭤보니까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깜깜하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40대, 50대, 60대 이런 이제 가장들이
직장에서 뭐 정년퇴직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정년퇴직도 되기 전에 명퇴 뭐 이런 이름으로 직장에서 막 밀려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게 되는 가장 많이 창업하는 그 업종이 치킨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영업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대체로 한 3년 이내에 절반 정도 문을 닫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퇴직금 까먹고 나중에는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50대의 중산층이었던 분들이 60대가 되면 10명 중에 7명은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들 우리 전체 이렇게 뭐 채무가 연간 또 10조 원씩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전체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어서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 박근혜 이 정부가 나는 경제 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제정책 전체 전반에 걸쳐서도 대단히 무능력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아마 정부는 경제 실패한 탓을 메르스로 다 돌릴지 모르겠는데 메르스 닥치기 이전에 이미 경제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4% 정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미 메르스 닥쳐오기 전에 그것이 3.1%, 2% 이렇게 전망이 떨어졌고 메르스 그치면서 지금은 2.8%로 그까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번 추경을 그대로 다 하더라도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2.8%를 유지하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당이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을 해서 그 해당되는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와 대리점 또는 가맹사업자들 간의 거래가 공정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불공정한 거래 요소들을 전부 이제 우리가 척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그렇게 가벌관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제출했고 또 일부는 또 통과시켜서 지금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도 지금 영업일이라든지 휴무 규제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입점 허가제를 해서 우리 골목 상권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는 아예 대형마트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또 정책자금 지원, 그리고 세제 지원도 필요한데요. 먼저 카드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카드 수수료를 낮추어서 그 영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소상공인들은 일반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리가 예사로 20%, 30% 이렇게 이제 넘어서게 되는데 이런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를 낮추고 기간도 장기로 이렇게 전환하고 그다음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이런 대출 전환 이런 식의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부 업체의 금리도 지금은
지금 34% 이렇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25% 수준으로 낮추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번 임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긴급 경영 지원 자금도 금액이 많이 부족하니까 또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금액을 조금 늘리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최저임금의 내용부터 인상이 좀 됩니다. 8.2% 인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선에는 많이 멈춥니다. 그러나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임금 인상도 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최저임금의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이게 좀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늘어나는 임금만큼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거나 또는 4대 보험료를 지급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또 임금 늘어나는 만큼 세제 지원을 더 해준다거나 하는 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식당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은 어제 매입세 공제가 또 이제 한도액이 설정되는 바람에 그만큼 또 세금 부담을 더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것도 그 한도액을 철저해서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그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이렇게 영업을 하시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제 애로들 또 그에 대해서 또 정부나 우리 또 국회가 어떤 식의 정책적인 조금 지원이나 배려를 해주면 우리 또 이렇게 영업이 장사가 더 나을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 오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이렇게 경청해서 그래서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입법으로 반영해서 그리고 해결해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한 경기가 말로만 절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제가 말하는 공장이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써가지고 막 팍스하니까 거기서 돈 벌어서 슈퍼 가서 빵도 사 먹고 또 음식점에 가서 밥도 사 먹고 하면 또 그 사람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참 여름철에는 엄청 바빴어요. 수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지금은 수출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수출을 해야 거기서 돈을 벌어서 외국에서 벌어와야 우리가 돈 가지고 쓰면 그 배가 더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에서만 죽자 살자 서로 뜯어먹고 저기 하는 거는 잘못되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뭐 인건비 타령하면서 외국으로 다 나가고 근데 결국엔 다시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세제 혜택을 좀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큰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해서 나가지 못하게 결국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우리 같은 사람들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벌어서 또 그러면 자연적으로 경제가 살 겁니다. 그럼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에 저도 초대받아서 왔는데 꼭 그 말씀 하면 이상입니다. 네, 이기성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소상공인들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고용센터나 이런 데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인기 업종에 관련돼서는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류를 시작하면서 이 문화 콘텐츠들이 나가면서 경제에 그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비인기 업종 같은 경우는 문화에 관련된 거나 공방이나 이런 계통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점점 축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꽃집 같은 경우도 꽃에 관련된 아카데미도 있고 그러한데 그런 것들이 또 그 아카데미 쪽에 그 지원되었던 것도 점점 축소를 시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것들을 지원을 한다면서 그런 종류를 미용이나 아니면 요식업이나 이렇게 한정되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비인기 업종도 좀 앞으로 미래를 보고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가 구성, 그 다음에 내야 될 세금들, 그 다음에 내가 갖게 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진입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가가 좀 어떤 교육기관이나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전에 좀 교육을 받고 진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원가 구성 같은 거는 뭐 주변에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데 가장 모르는 게 세금 부분들이에요. 특히 이제 지금 부가세 같은 것들은 이제 뭐 많이 이제 뭐 대부분 들어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부가세 어느 부분에서 내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 매입 부분들 뭐 그런 게 추가돼서 어떻게 더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 세금 부분들, 그러니까 직접 내는 세금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대 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카드 수수료 같은 것들 다 이제 간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좀 진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업종별로 어떤 업종은 어떻게 원가가 되고 어떻게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을 좀 통계를 좀 해서 사전에 좀 알고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올해 27살이고 지금 이제 뭐 프랜차이즈의 현초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좀 힘든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다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보 부족이 진짜 되게 너무 처음 20대가 지금 창업을 한 20대에서 사회 처음 경험을 하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가 그 가장 큰 이유는 시선이 나이가 일단 어리면은 안 돼. 사회 경험 더 해보고 이런 시선들이 많아서인지 그런 센터가 많이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안 생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회 처음 나와서 했던 일이 보험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잘 됐어요. 그래서 공중파에서도 방송을 나가기도 했고 잘 됐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새롭게 이런 사업도 이제 같이 해보고 싶다 하면은 안 돼, 그냥 하던 거 해. 이렇게 되면서 제가 진짜로 필요한 정보는 말씀하셨듯이 부가가치 사업자가 뭔지, 간이과세 사업자가 뭔지, 그리고 제가 진짜 사업을 하면서 카드 수수료도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알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 정보를 저는 알고 싶은데 다들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 사업을 할 때는 인력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정말 그냥 저도 그냥 알 수 있는 얘기만 자꾸 해주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대출 같은 부분도 이번 저 진행을 하면서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 프랜차이즈에 연이 닿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용역 업체의 수수료를 작지 않은 수수료를 또 내야 돼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개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프랜차이즈 하시면서 가장 장사가 안 되거나 그런 것들 보면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싸게끔 해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창업자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내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있으면 망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도 문제가 있지만 예비 창업자분들도 너무 싸다고 해서 이 자리가 거기에 내면 된다는 생각보다 이제 그 판단을 잘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기가 내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양천구 이제 신월동을 봐도 솔직히 이제 좀 자리가 좋지 않은 곳에 이제 뭐 매장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양천구 이제 뭐 신월 5동에서 이 근처가 신월 5동이면 알려주는 홍보적 프로젝트로 이제 뭐 전단지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좀 이제 여기 주민들이 갈 수 있게끔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카드 수수료 뭐 세금이야 저희가 이제 벌어먹으니까 어차피 내야 되는 거고 수수료 같은 것들은 정말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요즘에 정부에서 이렇게 현금 카드 이런 거를 해놔가지고 현금 카드를 써도
그 통장에서는 바로 빠져도 저희는 3, 4일 거쳐야 입금이 돼요. 그런 그 수수료 보험까지 다 뛰는데도 고객들은 그냥 바로 꽂히는 걸로 알아요. 알고 수수료가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당에서는 지금 대부 업체의 그 이자 비율을 25%까지 내리려고 저도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이제 당론으로 그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메리스 관련해서 타격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이슈로 나온 거는 좀 건물 임대료를 조금 한두 달이라도 조금씩 깎아주자. 어떤 그 건물 임대 하는 분은 그런 거를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자기 그 임대를 하고 있는 분에게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이번에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한 50%는 깎아주겠습니다. 또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어떤 분이 보여줘서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또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따뜻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세금 감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메리스 관련해서 어떤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도 주기청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스 관련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업체들에게 정부 정책 자금을 이제 대출을 해줄 때 조건 없이 신용에 관계없이 특히 이제 공장 같은 데가 타격 음식점들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다 타격을 받는데 그런 데는 조건 없이 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상임위에서 주기청장님께 제안을 했고요. 주기청장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유관 관계들 은행들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저희 의원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또 이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이 소비가 늘어서 발전할 수 있는 또 여력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오면 당장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가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좀 떠안을 필요가 있다. 이 세제를 통해서 근로장려세라든가 그래서 그 올라가는 부담에 대해서 그걸 정부가 떠안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장 동력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근로장려세가 좀 부족하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을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내기업과의 거래 공정화를 보다 더 치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같이 간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결국은 자영업자나 소기업한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같이 하신다면 더욱더 탄력을 받고 앞으로 저희가 그걸 법제화 또는 정책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는 거 하고 준비된 음식을 듣는 걸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수가 너무 많습니다. 580만 명에 달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들이 많은 나라가 스페인하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그리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를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한번 취업을 하면 직장이 경쟁 직장이었는데 요즘 뭐 정년퇴직 말고도 벌써 40대 50대만 되는 직장에서 명태기 머리에서 막 이렇게 조기에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직장을 조기에 떠나게 되면 결국은 갈 수 있는 길이 자영업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사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영업자 그러면 마치 무슨 자본가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지금은 자영업자 가운데 중하층 그 자영업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일반 저임금 노동자들보다 못한 실정이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적어도 자영업자 절반 이하는 월 평균 100만 원 소득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직장을 얻게 되면 실업보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런 사정으로 배급해서 오랫동안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아무런 보험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일종의 실업보험 같은 실업구조제도 이런 것이 필요하죠. 다들 아까 둘치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진입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뭐 몇 달 만에 실패하는 것이 뭐 예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자영업자들 가운데 3년 동안 생존하는 율이 50%는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창업할 때 제대로 이렇게 정보를 갖지 못하고 그냥 감으로만 판단해서 이렇게 던져주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실패할 위험보다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상담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국가가 그런 시설이 이제 부족하다면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우리 당 소속 지자체들이라도 조금 더 그런 센터를 늘리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꽃집 하시는 분이 여성 인력을 구하는 것도 요즘 힘이 들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고용 지원센터 이런 것도 서울시에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런 것도 서울시나 우리 당 소속 지자체들이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어쨌든 카드 사용이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카드 회사들은 지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많이 이렇게 생겨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요새 매입책은 사실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식자재 구입할 때 그 매입 자료를 이게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 특히 재래시장에서 식자재 구입하면 뭐 매입 자료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제 매입책 제도가 생기는 건데, 이게 요즘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서 의제 매입책 공제 한도를 정해버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매출원가에서 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많은 경우 60%, 70%에 달하는데 여기서 40%까지 못 경험한다.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책 공제 제도도 한도를 둔 것도 폐지하도록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저는 우리 경제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없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더 이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은행의 금리도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대기업들은 안전한 은행에서 낮은 금리에다가 부대금리를 또 적용받으니까 무슨 연간 뭐 4%, 5% 더 뭐 혜택 받는 분들은 연간 3% 이렇게 돈을 빌려 쓰는데, 우리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은 신용이 못하니까 은행은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제2금융권으로, 그것도 안 돼서 대부업체로, 그러면 뭐 금리가 연간 예사로 뭐 20%, 30%가 넘고 거꾸로 되는 거죠. 아까 카드 수수료만 해도 오히려 무슨 대기업도 신용 있는 그런 안정된 그런 업체들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 영세한 자영업자가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더 크다 그래가지고 더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이런 것은 거꾸로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매출 규모 연간 얼마니까 뭐 2억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특별하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적용받는 분들은 거의 뭐 극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공평한 우리 그 금융제도, 카드 수수료제도 이런 것을 바로잡는 데도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오셔놓고 예, 또 식사를 나누면서 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십시다.